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병원 신경과 과장 최미송이고요. 네,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뇌졸중에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고 어떤 거를 주의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뇌졸중은 이제 이전까지는 한국이 단일 질병 사망률 1위였는데요. 요즘 코로나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 때문에 살짝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망 원인으로는 단일 질병 사망 원인으로는 이제 4위에 해당하는데요. 그 외에는 뭐 암,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졸중을 이제 뇌경색,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 뇌경색은 머리로 가는 혈관에 피가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거는 뇌경색, 피가 터져서 밖으로 튀어나온 거는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뇌경색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이 막혀서 머리로 가는 필수적인 영양분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막히는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뇌 안에 원래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막히는 경우, 혹은 혈관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데서 심장이라든지 뇌 밖에 있는 커다란 경동맥 같은 부분에서 피떡이 날아와서 막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주요 증상은 이제 막힌 부위에 피가 안 가니까 뇌 기능, 그 부위의 뇌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진 뇌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막혀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증상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는 흔히들 이제 머리를 크로스로 지배를 한다고 하죠. 왼쪽 뇌는 오른쪽을 지배를 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증상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오른팔에 힘이 빠지고 왼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거는 뇌경색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시고요. 오른쪽 팔다리, 왼쪽 팔다리 같은 쪽으로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빨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많은 증상들이 이제 증상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본인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쪽 팔다리로 증상이 생기시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힘이 없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하신다거나, 표정을 짓는데 힘없는 쪽으로 얼굴까지 같이 마비가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나는 입에 아무것도 안 물고 있는데 어두뇌가지고 이렇게 혀가 꼬이는 발음, 아니면은 누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외국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내가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말로 대답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이 말이 여기서 튀어나올 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어물어물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뇌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증상으로 어지러움, 뭐 두통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뇌경색 같은 경우는 두통이 잘 동반되는 경우는 없고요. 어지러움증은 뇌 기능 자체, 몸의 균형을 컨트롤하는 뇌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생기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실 정도로 자리에 앉아서도 몸을 가만히 앉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뇌경색인 경우가 많은데요. 복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양안이 아니고 한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데 어리어리해 보이는데 한쪽 눈을 가렸더니 괜찮아 보인다. 떼봤더니 다시 두 개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뇌경색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흐릿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갑자기 스크린을 확 내려서 불을 딱 끈 것처럼 한쪽에 이렇게 확 내려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뇌경색이 생기는 위험 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타고난 것, 나이, 성별, 유전적인 요인들이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바꾸지 못하니까 알고만 계시고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흔히들 생각하는 이제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혈관에 때가 낄 만한 질병들이 있고요. 그 외에
피떡이 날아올 만한 심방세동이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흡연, 음주,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뇌경색에 전조 증상이 있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뇌경색은 전조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찡하고 아픈데 뒷골이 땡기는데 이거 뇌경색 아니에요 라고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 그런 증상들은 뇌경색보다는 일반적인 두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뇌경색 아까 얘기 드렸던 팔다리 힘이 빠졌다가 한 10분 지속되다가 괜찮아졌어요. 말을 하는데 한 10분 어물어물 거리다가 괜찮아졌어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혈관이 살짝 막혀서 피가 안 가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풀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증상들이 생기신다면은 그때 빨리 오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뇌경색에 그러면은 전조 증상도 없고 갑자기 생기는 건데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위험인자들로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막힐 만한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 혈관에 때가 끼는 걸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 실제로 혈관에 때가 껴 있는지 경동맥이나 그 위쪽에 머리 안쪽에 혈관에 좁아져서 때가 껴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 외에 나도 모르게 뇌경색이 지나갔었다면은 이 다음에 뇌경색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뇌경색까지는 아니지만은 동맥 경화에 의한 변성들도 머리 사진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 번쯤 이제 나이가 들거나 가족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있거나 본인이 있으시거나 뇌경색이 가족력이 있다면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런 위험인자들을 확인을 하고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게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예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가 상처가 났지만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지만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뇌 혹은 피떡을 제거를 해주면은 다시 피가 통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뇌경색 골든타임 하는 게 그런 약물이라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되게 짧아요. 약물 치료는 3시간, 그리고 시술은 6시간 이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팔다리 힘이 빠지시고 말이 어둔하다 그러시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렇다고 이 치료를 그러면은 나 힘 빠져서 갔는데 안 해주더라. 일부러 안 해준 거냐? 일부러 안 해준 거는 아니고요. 이런 치료 자체는 혈관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뇌가 크게 많이 다치거나 시술을 안 하면은 뇌가 많이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판단되는 경우에만 진행을 하시고요. 그거 이외에는 약물 치료랑 피가 잘 통하게 해주는 수액 치료 같은 걸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혈관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 부분에 하얀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뇌경색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피 통하는 사진을 봤더니 피가 이만큼은 안 통하는데 이게 이제 상처난 부분을 보는 사진이고요. 상처는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 혈전용에 피떡 녹이는 치료를 못 받았더니 시간이 지나서 피 안 통하는 부분이 이만큼이나 남았고 상처도 이만큼이나 남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혈전용의 치료를 받은 경우죠. 여기는 이제 반대쪽인데요. 이쪽 뇌에 이만큼이 피가 안 통하고 있었고 상처는 똑같이 없으셨어요. 근데 피떡 녹이는 치료를 받았더니 피 안 통하는 부분은 지금은 거의 없으시고 여기 조그맣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부분 정도로만 상처가 남았죠. 그래서 이분은 반신마비가 와서 못 움직이실 확률이 매우 높고 이분은 그냥 감각 저하라든지 이런 정도로만 증상이 남거나 아무런 증상 없이 걸어서 퇴원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부위에 어떻게 왔고 왜 왔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뇌경색은 영상 검사로 위치와 크기를 찾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 MRI, CT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피 검사도 하고 막 심장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해요.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뇌경색이 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피떡이 잘 생길 만한 질환들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기저 질환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장 검사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다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부분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게 뇌경색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처음에 생기고 나서 이후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고 나면은 뇌는 상처날 부분은 상처가 나고 상처가 다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살아남은 부분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가는 것은 아니고요. 남아있는 뇌들이 뇌 상처난 부분에서 하는 일을 대신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뇌들을 훈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더 재발하지 않게 약물치료를 통해서 피 물키는 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혈소판제, 아스피린 같은 약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후유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뇌경색 증상이 반신마비, 감각저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발음이 어눌해지는 구음 장애라든지 삼킴 장애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사람이 이제 잘 먹고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먹는 것부터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꾸 사례가 들린다거나 목에 걸린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사실 뇌출혈이 더 많으셨어요. 한국에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절을 잘 못 받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뇌출혈이 훨씬 더 많았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뇌경색이 좀 더 많아서 뇌경색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피가 터질 만한 상황들이 뇌출혈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혈압이라든지 다른 압력이 높아져서 가만히 있는 원래 멀쩡한 뇌 혈관이 터지게 되는 게 뇌실질 뇌출혈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맥류라고 하는 뇌혈관 꽈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풀어 오르다가 압력을 못 버텨서 빵 하고 터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고요. 이외에도 당연히 이제 머리를 다쳐서 생기는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생기는 부위들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이 위쪽 주로 두피와 연관된 이런 부분들은 외상인 경우가 많고요. 뇌 안쪽에 생기는 출혈들이 이제 질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아래쪽은 외상과 관련된 부분, 위쪽은 출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쪽이 이제 CT를 찍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누가 봐도 티가 나게 하얀색으로 뇌출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위험 인자는 역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관을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풍선을 세게 분다거나 아니면은 풍선을 세게 불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커져서 터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혈관 자체가 혈압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으신데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동맥류라고 하는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 있었을 때 뇌출혈의 위험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그 외에 이제 드물지만 뇌 조직의 이상이라든지 혈액이 잘 응고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작은 상처에 의해서도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증상은 뇌경색이랑 일단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 머리를 붙잡고 억 하시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의식 장애가 생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통증과 의식 장애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당연히 119, 이 뇌출혈일 때 119 안 부르시는 분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머리를 벼락으로 내려치는 것 같다, 망치로 때린 것 같다라는 통증이 있으실 때는 꼭 병원 방문하셔서 CT를 찍어보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검사는 말 그대로 진짜로 출혈인지 어느 부위에 출혈이 왔는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출혈의 원인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왜 그러면은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했고 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피가 터졌기 때문에 터진 피를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피는 저절로 지혈이 되는데요. 뇌라고 하는 공간은 팔이나 다리, 이빨, 치아라든지 이런 데와 다르게 닫혀 있는 공간이에요. 되게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꽉 닫힌 공간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뇌가 출혈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뇌를 누르게 되면은 뇌가 눌리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손상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뇌가 눌려 있거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은 이 피 빼려고 여기 뇌를
다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지켜봅니다. 중환자실에서 혈압 조절이랑 더 피가 나지 않게 지켜보고요.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봐도 굉장히 크게 있고 가운데 부분이 옆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뇌가 눌려서 진행되는 손상이 더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은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모양이 달라요. 여기 가운데 불가사리 모양이 있죠. 지금까지는 저절로 혈관 하나가, 조그만 혈관 하나가 터져서 된 거기 때문에 저절로 지혈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분은 지혈이 안 돼요.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동맥류가 터질 경우에는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 되게 머리로 가는 되게 큰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저절로 지혈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예방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방은 뇌출혈의 위험 인자들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혈압약 드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혈압약 한 번 먹으면은 평생 먹어야 된다던데 안 먹을래?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선택지를 바꿔서 드릴 거예요. 혈압약 드시고 뇌출혈, 심근경색 예방을 하시던지 아니면 안 드시고 이 위험성을 안고 가시던지 하면은 다 드신다고 하시거든요. 평생 드셔야 되는 이유는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고 조절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을 해서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뇌 동맥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머릿속에 숨어있는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증상이 정말 커지기 전 혹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세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제 사진을 통해서 동맥류가 미리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크기가 작다면은 정기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터질 위험성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크기가 크다면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MRA 사진이고요. 영상, 혈관을 보는 사진이에요.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많이 가는 부위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 갈라지는 이 부위 가운데에 이런 갈라지는 부위들에서 주로 잘 생기게 되고 동맥류가 있으시게 되면 사진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볼록하게 풍선처럼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풍선처럼 볼록볼록하게 부풀어 오는 게 보이시고요. 사실 이 정도의 크기는 누가 봐도 아실 수 있는 정도고 더 작은 크기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이런 풍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풍선을 터트리면 안 돼요. 터트리지 않고 풍선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풍선에 바람 부는 구멍을 막거나 풍선에 바람 대신에 딱딱한 거를 집어넣으면 더 이상 커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리를 여는 수술로 여기 풍선 입구를 막아주는 게 되고요. 이 부분은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안에 뭘 채워주는 거게 돼요.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의학용어나 영어로는 세레브로바스큘라 액시던트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뇌혈관 사고예요. 사고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언제 어디서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차 검사 잘 하고 벨트 매고 속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신호 잘 지키면은 사고 잘 안 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이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인자들을 확인을 하고 조절을 하고 정기적인 검사랑 약물 치료를 통해서 뇌경색이 빨리 생기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아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뇌경색의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 통증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뇌 조직 자체에 그 통증 신호가 없기 때문에 뇌 조직만 막힌 거 가지고는 뇌경색의 통증은 없어요. 근데 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좁아지거나 수축되거나 하는 상황들, 그런 경우에 뇌경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장기가 굉장히 풍부하게 분포가 돼 있어서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머리가 심하게 아프실 경우에 병원 안 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아픈 것만 가지고 뇌경색 아닐까라고 너무 걱정을 하지는 마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통증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혈압약 꼭 먹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병원만 오면은 이제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만 오면은 집에서 잘 땐 멀쩡한데 병원만 오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지칭하는 용어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24시간 혈압 체크를 해봤을 때 혈압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병원 왔을 때는 당연히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요. 24시간 체크를 해봤을 때 다른 문제가 없고 고혈압에 동반된 심장의 변화나 심전도의 변화가 없으시다면은 그거는 꼭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맞춰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돌면서 어지럽고 어찌라고 이제 쓰러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은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은 그러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피가 아래로 쏠리게 되는데 심장이 안 좋거나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들이 그러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은 이게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조금씩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증상만으로는 크게 문제는 아니신데 다만 이게 기립성 저혈압 때문인지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는 병원을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한 번도 방문해 보신 적이 없다면은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뇌출혈을 재발하실 수 있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혈관이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출혈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혈압 조절이 한 부위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혈관이 약해진 부위도 그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뇌출혈을 예방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혈압 조절을 되게 강력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은 누구든 다 있습니다. 네.